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마민정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Relational Distant Supervision for Image Captioning Without Image Text Pair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에 트리플 AI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 인용수는 4회에 달합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Overview, Background,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verview입니다. Overview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지 캡셔닝 방법론의 종류와 Unsupervised 이미지 캡셔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지 캡셔닝 방법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은 슈퍼바이즈드 캡셔닝으로 이는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캡션쌍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셋 구축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벨 오브젝트 캡셔닝입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객체를 포함한 이미지의 캡션을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학습 시 없는 새로운 객체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는 크로스 도메인 캡셔닝입니다. 한 도메인에서 학습된 모델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하여 캡션을 생성하고 의료, 예술 등 타겟 도메인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봇 캡셔닝입니다. 피봇이라는 중간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는 방법론인데요. 직접적인 이미지 타겟 언어 캡션성이 부족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Semi-Supervised Captioning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소량의 이미지 캡션성과 대량의 unpaired 쌍을 함께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주석된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unsupervised 이미지 캡셔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텍스트 디스크립션 쌍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하는 태스크입니다. 대규모의 고품질 이미지 문장쌍을 학습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미지셋, 센텐스 코퍼스, off-the-shelf 비주얼 컨셉 디텍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off-the-shelf의 의미란 특별한 파인튜닝이나 추가적인 조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성품 또는 준비된 솔루션을 말을 합니다. 이미지셋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존재하며 각 이미지에 대한 캡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센텐스 코퍼스는 보통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한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되며 이미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미지 캡셔닝 시 언어 모델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컨셉 디텍터는 이미지 내의 객체나 개념을 식별하는 모델로 이미지에서 더그, 트리, 컬과 같이 객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unsupervised 이미지 캡셔닝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의 주석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예술 등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의 편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객체나 상황에 대한 캡션 생성 시 기존의 주석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unsupervised 이미지 캡셔닝은 이미지와 문장이 쌍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태스크의 주요 도전 과제는 이미지와 문장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미지와 문장을 연결하는 다리로 오브젝트를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해 감지된 비주얼 오브젝트, 즉 여기서는 맨, 서프보드와 같은 객체와
문장에서 추출된 textual entity, 여기에서도 man, 서프보드와 같은 객체를 공유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감지된 객체를 레이블 또는 리전 형태의 비주얼 컨텐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객체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그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문맥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예시에서도 man, 서프보드를 포함하는 문장이 여러 개가 있지만 riding, carrying이라는 서로 다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미지와 문장을 연결하는 다리로 오브젝트 릴레이션십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앞서 비주얼 컨셉 디텍터를 사용했던 것처럼 off-the-shelf relationship 디텍터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객체 관계를 감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이미지에서 감지된 관계와 문장에서 표현된 관계 사이에 의미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dog have had, man wear shoes와 같이 소유격, 기하학적 관계가 이미지에서는 쉽게 검출되었지만 문장에서는 해당 관계들이 거의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외부 코퍼스에서 추출한 관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이미지에서 비주얼 오브젝트 릴레이션십을 추론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Relational Distant Supervision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외부 코퍼스에서 추출한 객체 관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이미지에서 시각적 객체 관계를 추론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시멘틱 갭을 좁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unsupervised image captioning 그리고 distant supervision이라는 주요한 두 가지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nsupervised image captioning의 발전 과정입니다. unsupervised image captioning이라는 개념은 2019년에 해당 논문에서 처음으로 나온 개념이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discriminator, generator로 이루어진 gen 기반의 bidirectional reconstruction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2019년에 나온 SME 방법론은 이미지와 문장을 shared manifold로 매핑하고 임베딩해서 캡션 디코딩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미지와 문장을 같은 차원에서 학습하고 매핑된 공간에서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을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객체를 보상이나 제약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적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습니다. 2020년에 나온 R제곱 M이라는 모델에서는 이미지에서 감지된 객체 레이블을 Visual Information으로 사용하는 Concepts to Sentence Memory Translator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 나온 OCM 모델은 이미지에서 객체의 영역의 집합을 수집하고 입력 영역을 기반으로 캡션을 생성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이제는 디스턴트 슈퍼비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턴트 슈퍼비전은 외부 놀리지 베이스를 사용하여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의 레이블을 제공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이는 큰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두 객체가 임의 관계에 참여하면 그 두 객체를 언급하는 모든 문장이 해당 관계를 표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관계 추출 태스크에 도입되어 주어진 놀리지 베이스를 텍스트와 정렬하여 Relational Extractor를 학습하곤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 추출, 객체명 인식, 분사 태깅 작업, 감정 분류 등 특정 태스크에 대한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없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NLP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작업에서도 디스턴트 슈퍼비전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나온 Visual DS 방법론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씬 그래프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시각적 디스턴트 슈퍼비전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디스턴트 슈퍼비전의 개념을 문장 코퍼스를 구축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미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메소돌로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란색 배경의 Relationship Learning 모듈로 이미지와 객체 레이블을 입력으로 받아서 객체의 관계를 추론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주황색 배경에 해당하는 Relationship to Sentence 모듈로 객체 관계를 입력으로 받아서 문장으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초록색 배경에 해당하는 이미지 캡셔닝 모듈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캡션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오브젝트와 엔티티, 씬 레벨 논리지와 엔티티 레벨 논리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저는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란 오브젝트 디텍터에 의해서 이미지 내에서 감지된 시각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시에서는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탐지된 man, woman, dog가 오브젝트에 대한 예시입니다. 엔티티는 문장 맥락에서 스탠포드 코어 NLP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텍스트에서 파싱된 명사 또는 명사구를 의미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이 있을 때 An elderly man, a woman, a park bench, a large white dog, them과 같은 명사 또는 명사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씬 레벨 논리지란 이미지와 관련된 문장 전체의 내용을 활용하여 이미지 내의 오브젝트가 포함된 장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텍스트 설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나타낸 이 캡션 전체를 씬 레벨 논리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객체에 국한되어진 설명이 아니라 이 이미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장면 기반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티티 레벨 논리지는 서로 다른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개별 엔티티 간의 관계를 분석해 이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의 후보 집합을 의미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An elderly man, a park bench라는 두 가지 엔티티가 있을 때 이 두 엔티티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sit on, leans against 이런 나올 수 있는 모든 관계 집합을 모두 엔티티 레벨 논리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첫 번째 모듈인 Relationship Learning 모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자들은 이미지와 문장 사이의 연결수단으로 오브젝트 릴레이션십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에서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오브젝트 릴레이션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논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지식을 전달하였다는 점인데요.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인 만큼 실제로 만연하게 사용되는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생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풍부한 센텐스 코퍼스를 구축을 하고 이렇게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최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에 의해서 달성되며 학습 데이터는 구축된 Relational Distant Supervision에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lational Distant Supervision Construction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와 문장이 paired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텍스트에서 나온 Entity Relationship과 이미지에서 나온 Visual Object Relationship 사이에 시멘틱 갭이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장 코퍼스가 가지고 있는 관계 지식을 씬 레벨, 엔티티 레벨로 두 수준에서 활용하여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관계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씬 레벨 논리지는 이미지에 대한 관계 라벨을 제공하기 위해 Relational Distant Supervision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직접적인 지식을 제공해주고
엔티티 레벨 논리지는 불합리한 관계를 필터링하기 위한 커먼센스 지식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코퍼스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수백만에 이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의 모든 장면, 그리고 가능한 거의 모든 엔티티 릴레이션십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이 센텐스 코퍼스를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대신 실제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며 관련된 연구로 이 첫 번째 Unsupervised Image Captioning 논문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을 읽어본 결과 해당 방법론에서는 셔터스톡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230만 개 이상의 디스크립션을 크롤링했다고 하였습니다. 각 이미지는 제작자가 작성한, 즉 이미지를 업로드한 제작자가 작성한 설명과 함께 업로드되며 연구진들은 해당 설명을 활용하여 비지도 학습 시나리오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성능을 찍기 위한 센텐스 코퍼스는 이렇게 셔터스톡 기반의 센텐스 코퍼스를 구축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셔터스톡뿐만 아니라 코코 기반, GCC 기반 크게 세 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Relational Distant Supervision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해당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센텐스 파싱 단계입니다. 스탠포드 코어 NLP, NLTK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문장에서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을 파싱합니다. 여기서 뽑힐 수 있는 객체와 관계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씬 레벨 얼라인먼트로 문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E,S 형태의 튜플을 수집합니다. 여기서 E는 문장에 존재하는 엔티티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고 S는 엔티티를 포함한 문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미지에서 감지된 객체들의 집합과 문장 코퍼스에서 추출한 엔티티 집합을 비교해서 최대한 겹치는 문장을 추출합니다. 동일한 엔티티를 포함하는 장면의 텍스트 설명을 포착하며 장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문장 내의 관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man, bicycle, dog, tree라는 객체를 가진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man과 bicycle을 포함하는 문장을 추출을 하는데 그때 man, bicycle, dog, tree 이러한 객체가 최대한 많이 겹치는 문장을 추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기존의 디스턴트 슈퍼비전의 가정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였습니다. 이미지에 등장하는 엔티티들이 문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면 그 문장은 해당 이미지를 나타내는 장면을 묘사한다. 매칭되는 엔티티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당 문장과 이미지가 같은 장면을 표현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감지된 객체와 추출된 엔티티에 따라서 위의 가정을 만족하는 문장과 이미지를 정렬합니다. 즉, man bicycle만 포함하는 문장보다 man bicycle dog tree 모두 포함하는 매칭되는 엔티티 개수가 많은 문장을 이미지와 같은 장면을 표현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스턴트 슈퍼비전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직접적인 레이블 없이도 대규모의 문장 코퍼스로부터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이미지와 문장 사이의 릴레이션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포함된 객체들의 개수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조상에는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씬 레벨 논리지로 정렬된 이미지 문장성을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실험 시에는 off-the-shelf up-dow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캡셔닝 모델로 생성한 캡션에서 NLP 툴킷으로 파싱된 릴레이션십을 이미지의 레이블로 활용합니다.
이는 추후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 학습에서 활용됩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파싱된 릴레이션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이 릴레이션십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이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업다운 모델로 학습된 이미지 캡셔닝 모델로 인퍼런스를 해서 그 이미지에 포함되는 서브젝트, 프리디케이트, 오브젝트 이 두 가지 객체와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서술어를 트리플렛 구조로 파싱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객체는 서브젝트 엔티티, 뒤에 있는 객체를 오브젝트 엔티티라고 표현하고 가운데 있는 것을 파싱된 프리디케이트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엔티티 레벨 얼라인먼트입니다. 개별 엔티티 페어와 그들이 문장 내에서 어떤 관계로 연결되었는지 집약한 관계 후보 집합을 사전에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man, bicycle이라는 두 가지 엔티티가 있을 때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rise, horse, uses라는 relationship의 후보 집합을 사전에 수집해 놓습니다. 이때 노이즈 레이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지된 객체를 포함하는 캡션만 유지하고 코퍼스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Man Eats Bicycle이라고 캡셔닝 모델이 추론했을 때 이러한 관계는 사전에 정의한 학습 데이터에는 없는 새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커먼 센스에 어긋난다라고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었던 의문점이 논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왜 캡셔닝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미지 자체에서 객체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텍스트 도메인에서는 풍부한 관계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입력 이미지를 문장으로 변환하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추론된 캡션을 파싱하여 그 결과로 객체 관계를 텍스트 형태로 얻을 수 있고 이는 텍스트 기반의 관계 추론 및 필터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레이블 없이 코퍼스에서 관계 지식을 이미지로 전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학습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은 앞서 구축한 릴레이셔널 디스턴트 슈퍼비전 학습 데이터로 이미지 내의 객체 관계를 추론합니다. 이미지 I 그리고 이미지 피처 FI와 쌍을 이루는 관계 레이블의 엔티티인 이 I를 입력으로 받아서 엔티티 간의 관계 인베딩을 추론합니다. 실험 시 레스넷 101로 비주얼 피처를 추출했고 페스터 RCNN을 사용해서 이미지 내의 레이블을 탐지했다고 합니다. 이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non-predicate 카테고리도 추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단순히 라벨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라벨 인베딩을 예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특정 라벨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것보다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서 관계의 성질을 학습해 더 안정적이고 유연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자 이렇게 인베딩을 학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 내의 시각적인 요소와 텍스트 간의 시멘틱 갭을 줄이고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절차입니다.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학습하는데요. 이미지와 객체 라벨이 들어왔을 때 그 관계를 추론하는 과정과 그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릴레이션십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브 인베딩 기법으로 엔티티와 프리디케이트를 각각 EE, EP로 인베딩 해줍니다. 그 다음 엔티티를 쌍으로 구성하고 이것을 모두 concatenate한 이 바이너리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즉 이미지 피처 그리고 각각의 객체에 대한 평균, 각각의 객체에 대한 concatenated embedding을 또 다시 concatenate 한 다음 MLP 레이어를 거친 것이 추론된 이 P'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은 단순하게 추론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은 앞서 나온 이 P'으로부터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 이미지 피처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론된 관계가 원본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지 필터링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나온 이 P'을 다시 이 바이너리와 concatenated 한 것을 ER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ER과 같은 차원을 가진 피처를 EA라고 한 뒤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임베딩을 콘캣한 뒤 인코더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히든 레이어에 대한 임베딩 그리고 그 전 단계 히든 레이어의 임베딩을 또 인코더 레이어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EA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이 A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서 이미지 피처 Fi'으로 투영되게 됩니다. 실험 시 인코더 레이어는 두 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추론된 predicate embedding인 이 P', ground truth인 이 P 간의 MSE 손실과 N개 이미지에 reconstruct된 이미지 피처인 F'과 원본 이미지 피처 Fi 간의 MSE 손실을 더해서 최종적인 손실 함수를 구성해주게 됩니다. 이때 n은 한 번에 재구성되는 이미지의 개수인 배치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의문점이 든 것이 릴레이션십을 학습하는 단계인데 왜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 해석으로는 이 이미지 재구성 과정은 추론된 관계가 이미지의 실제 시각적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구성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다면 모델이 추론한 관계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MSE 로스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릴레이션십을 라벨에 대한 임베딩으로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사이에 평균 제곱 차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듈인 Relationship to Sentence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은 입력된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파싱된 Entity Relationship으로부터 문장을 재구성함으로써 문장 코퍼스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문장과 입력된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수도 이미지 센텐스 페어로 제공되고 이는 추후 이미지 캡셔닝 모듈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학습 절차입니다. 우선 관계가 없는 엔티티 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싱 결과에 non-predicate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역시 글로브 임베딩 방법을 사용해서 엔티티와 predicate을 EE, EP로 임베딩 해줍니다. 또한 MLP 베이스드 GCN을 사용해서 Subject, Predicate, Object 트리플렛 형태로 피처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여기까지의 단계가 이 수식적으로 위에 있는 세 개의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각각의 Subject, Predicate, Object에 대한 임베딩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를 각각 MLP 기반의 GCN을 거친 값을 VP, VIS, VIO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VI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순서가 그대로 들어가고 VIO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가 먼저 들어가게 됨으로써 주체와 객체에 대한 순서가 고려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지 VIS, 라지 VIO는 스몰 VIS, 스몰 VIO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집합들을 풀링 펑션을 거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엔티티의 propagated feature vi''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구성했는가, 그리고 글로벌로 이미 임베딩을 하였는데 왜 또 GCN으로 임베딩을 업데이트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글로브 벡터를 사용하여 엔티티와 프리디케이트의 초기 단어 임베딩을 수행을 하고 이후 GCN을 활용하여 관계 정보를 추가적으로 임베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글로브 임베딩을 활용하여 단어 간의 코오큐런스를 통해 언어의 보편적인 의미 구조를 먼저 포착하고 이렇게 GCN을 통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객체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GCN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각 엔티티 페어인 VI 프라임, VJ 프라임과 수러 VP의 concatenated 피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집하여 최종적으로는 라지 VR 집합으로 재구성해 줍니다.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이 모듈의 입력어로 들어가는 것이 V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듈 안에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연산이 수행됩니다. 인코더 계산은 앞서 본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과 유사하고 첫 번째 레이어인 경우의 입력 데이터만 이 VI 바 그리고 VR이 됩니다. 여기서 VR 바는 VR의 average 풀링을 의미합니다. 실험 시 인코더의 개수는 6개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디코더의 계산은 저희가 알고 있는 스탠더드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고 인코더로 나온 최종 출력과 각 타임 스텝에서의 단어 시퀀스 임베딩이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디코더 역시 실험 시 6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를 거친 다음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와 소프트맥스를 통해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문장과 정답 문장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모듈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되는 이유는 출력이 각 단어의 확률로서 합이 1이 되는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 함수는 모델이 올바른 단어를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고 실제 분포와 비교하여 예측된 확률 분포를 최대화하게 함으로써 객체 관계를 정확한 문장 구조로 변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캡셔닝 모듈입니다. 이미지의 시각적인 내용을 문장으로 설명하는 역할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업다운 모델을 사용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단어 시퀀스를 디코딩해 줍니다. 학습 절차는 이미지가 주어지면 frozen된 relationship learning 모듈은 시각적 관계를 추론하고 이 추론된 predicate embedding과 감지된 오브젝트 라벨 임베딩을 컨캣하여 relationship embedding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frozen된 relationship to sentence 모듈을 사용해서 앞서 구축한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문장으로 변환해 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문장은 입력 이미지와 결합되어 수도 이미지 페어쌍을 생성해 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미지 캡셔닝 모듈은 이 쌍을 기반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여 학습됩니다. 이미지 캡셔닝 모듈에서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되는데요. 모델이 이미지에 대해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캡션을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퀀스의 정확한 다음 단어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이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캡션을 생성하도록 학습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저자들은 3가지 다른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요. 앞서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 코코 셔터스톡뿐만 아니라 플리커 30K 코코, 코코 GCC를 추가로 사용해서 실험했습니다. 코코 셔터스톡은 코코 이미지와 셔터스톡 문장 코퍼스를 사용한 데이터셋이고 플리커 30K 코코는 플리커 30K 이미지와 코코 문장 코퍼스를 사용한 데이터셋, 코코 GCC는 코코 이미지와 GCC 문장 코퍼스를 사용한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특히 GCC 데이터셋은 1080 x 1920 해상도의 15,212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760만 명 이상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기존 데이터셋과 비교했을 때 GCC는 이미지 수와
인원수 모두에서 더 큰 규모의 군중 집계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피처를 추출할 때는 레즈넷 101을 사용했고 이미지 내의 객체를 탐지할 때는 비주얼 게놈에서 학습된 FASTER RCNN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측된 객체 레이블만 사용하고 감지된 영역에는 의존하지 않아 최소한의 슈퍼비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코퍼스에서 500번 미만으로 발생하는 객체 레이블은 제거하였습니다. 모델적인 측면에서는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에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멘션을 1024, 인코더의 개수는 2개를 사용하였고 릴레이션십 투 센텐스 모듈에서는 GCN과 트랜스포머 히든 레이어 차원을 512로 사용하고 인코더 디코더 개수를 6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 캡셔닝 모듈에서는 워드 임베딩 디멘션, 히든 레이어 디멘션을 모두 512로 사용하였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러닝 레이트는 각각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타 방법론과의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최신 unsupervised 이미지 캡셔닝 방법론과 비교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던 UIC, R제곱M, SME, FAST RF UIC 방법론은 논문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고 OCM은 구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론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코코 셔터스톡, 플리커 30K 코코, 코코 GCC 모든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봤지만 답장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웹에서 수집된 데이터인 코코 셔터스톡, 코코 GCC에서는 소타를 달성했으며 플리커 30K 코코에서는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코코 셔터스톡에서 사이더 점수를 32.8%나 향상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코퍼스가 가진 관계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법론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방법론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모듈을 제거하고 성능 변동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을 제거할 경우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보아 이 디스턴트 슈퍼비전 구축 후 관계 학습 과정이 필수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씬 레벨 논리지를 제거할 경우 모든 지표의 성능이 떨어져 이미지와 문장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관계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코 GCC에서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을 제거할 경우 9.3%포인트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존에 존재하는 릴레이션십 디텍터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릴레이션십 디텍터로 릴레이션십 러닝 모듈을 대체하면서 감지된 관계와 문장에서 기술된 관계 사이의 시멘틱 갭을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Unbiased Syngraph Generation을 탐지하는 뉴럴 모티프 모델을 비주얼 게놈에서 학습한 릴레이션십 디텍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지된 관계를 이미지 캡셔닝 모듈에서 학습 데이터 생성 시 릴레이션십 투 센텐스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대체한 방법들은 잘 수행되지 않았는데요.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객체 관계 지식을 전달하여 시각적 관계를 추론하는 것에 이점을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적인 결과입니다. Relational Distant Supervision의 효과를 더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변형에 의해 생성된 여러 가지 수도 이미지 센텐스 쌍의 예시를 나열했습니다. 우선 씬 레벨 논리지가 없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Man with surfboard를 Man holding a surfboard와 같이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릴레이션십 디텍터와 비교해 보았을 때 Man has had, Man has leg보다 Man riding on snow와 같이 더 관련성이 높은 문장을 생성하였으며 적은 소유격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씬 레벨 논리지가 없는 것과 비교했을 때 Man sits on a fence보다
Man riding on skateboard와 같이 더 정확한 트리플렛을 선정하여 표현하고 있었고, 릴레이션십 디텍터를 사용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미지 내에서 단순히 더그 behind a tree보다 더그 standing in a grass with a frisbee와 같이 더 유창한 캡션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대규모의 이미지 문장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하는 unsupervised 이미지 캡셔닝을 위한 relational distant supervision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텍스트 코퍼스에서 추출한 지식을 이미지에 전달함으로써 시멘틱 갭이 적은 수도 이미지 문장쌍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선 기존에는 자연어 처리에만 사용되었던 디스턴트 슈퍼비전 개념을 언슈퍼바이즈드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하였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용어를 매우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수식이 직관적이지도 않았으며 여러 기호를 중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이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야 했던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인데요. 최근 LLM이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각 장면에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구성함으로써 Relational Distant Supervision을 얻을 수 있는 LLM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